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잘 팔리고 거대한 백화점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같은 듣보잡 레벨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화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카톡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블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온라인 이커머스 치킨 게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마켓컬리, 그리고 이 치킨 게임 뒤에 웃는 사람들, 그 다음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듣보잡 레벨이 갈 수 없는 유통 채널. 백화점. 부자님들이 가는 백화점. 저 백화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백화점 가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입점해봤다고요. 예. 팝업 스토어였지만 예. 명동에 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백화점이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 2019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2020년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참. 저희가 올해 새해 들어서 첫 찍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백화점이 2018년 매출 30조 정도 되는데, 이 매출 규모는 대형마트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형마트도 한 30조 됩니다. 근데 대형마트도 메이저 3사고,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 다음에 백화점 역시 메이저 3사. 롯데, 신세계, 현대, 이렇게 3사고요. 대형마트 쪽에서는 이제 이마트가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의 한 2배 정도 되고, 백화점에는 반대로 롯데백화점이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에 비해서 2배까지는 안 되고 한 1.5배 정도? 그렇게 됩니다. 롯데는 어느 나라 겁니까?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네. 근데 회장님이 한국말을 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와 다르게 백화점은 그런 상황인데, 특이할 만한 거는 이 백화점 3사에 대한 집중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롯데, 그 다음 신세계, 현대의 매출 점유율이 88% 정도 됐는데, 작년 2018년 기준에서는 거의 95%. 3사 말고 11%가 어디가 있죠? 그러니까 AK 백화점이나 분당. 그렇죠, 하나갤러리아 이런 것들이 대전 갤러리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메이저 3사로의 집중도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화점 얘기하면 메이저 3사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의도에 파크원이라고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현대백화점이 또 입점할 계획이라 아무래도 메이저 3사의 이 쏠림 현상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백화점은 지금 현재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형마트는 계속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형마트에 비해서 왜 백화점은 선방하고 있나? 2015년 같은 경우 전체 유통 채널에서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지금 2018년 데이터 같은 경우는 17%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포션은 그렇죠. 확실히 줄었네. 네. 온라인 때문인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체 유통시장 성장률에 비해서 백화점은 정체하고 있는데 온라인이 성장해보면 전체에서 백화점은 줄어드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백화점이 전체 유통 채널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줄었는데 왜 백화점은 어떻게 선방 중인가? 바로 그 이유는 명품 때문입니다. 2018년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대부분 다 두 자릿수예요. 롯데 같은 경우 20%, 신세계, 현대 같은 경우 18% 이상씩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명품 매출이 백화점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이 위기에서 좀 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 트렌드를 저도 주변을 보면, 예전에는 루이비통 하나만 사면 모두 다 갖고 싶어 했고, 요즘은 뭔가 여러 가지 지방시, 발렌시아가, 구찌, 각자 워낙 자연스러운 쇼핑의 한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뭘 산다고 특별히 자랑도 안 하고 일상이 된 거죠. 일상적으로 많은 옷부터 예전에 핸드백만이었다면 여러 가지로 명품이 일상으로 좀 녹아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나중에 명품에 대해서는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영국의 이제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명품을 주로 구매하는 이 주 소비층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82년생에서 빵빵년생 이런 분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한 42% 된다고 해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28% 정도.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온라인 이커머스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명품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보면 해외의 사례가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100% 똑같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 어떤 흐름이나 경향성은 따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큰 문제는 사실 뭐냐면, 현재 명품 회사들이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주 유통 체인으로 잡아서 꾸준히 성장하는 전략을 취해서 백화점과 명품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성장해 왔다면, 현재는 이제 명품 회사에서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명품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안 했겠죠. 이유는
이유는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야, 명품을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야, 니들이 그러고 그렇게 직접 팔아버리면 백화점에서 입점을 안 시켜준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모바일 쇼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온라인을 해버리니까 명품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전통이 강한 샤넬마저도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예전 세대 같으면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영화도 있지만, 그렇죠. 기성 세대들은 명품 하나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쇼핑 가서 그 멋진 매장 안에서 그렇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 여기 명품 사러 왔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쇼핑에 들어갔다면 더 합리적으로 난 필요한 물건만 사겠다. 그렇죠. 명품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나도 그렇죠. 그냥 필요하니까 산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근데 가격적인 부분까지 제가 만약에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뭐 명품과 그 해외, 예를 들어서 LVMH가 직접 24S라고 쇼핑몰을 오픈을 했어요. 아마 접속해보시면 한글로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예, 한국까지 배송료가 25유로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한 3만원 되는 건데, 3만원 배송료가 프랑스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그러면 에디가 지금 말한 것처럼 예전에 이게 구매 문화까지 같이 구매 경험까지 같이 하던 거에서 좀 더 실속 있게 온라인으로, 혹은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명품 회사에서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기 때문에 가품에 대한 사실 걱정도 안 하겠죠. 뭐 LVMH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거기서 짝퉁을 보내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온라인 쪽을 명품 회사가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그 구매층이나 그 구매 매출이 뭐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나. 더군다나 명품이 생필품도 아닌데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명품을 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선방은 하고 있긴 있지만 과연 이 전략이 계속 꾸준히 먹힐 것인가, 여기는 좀 약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 메이시스 백화점을 비롯해서 미국 리테일가가 지금 뭐 아마존 때문에 대부분 뭐 엄청나게 망한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리테일 매장이 뭐 10,000개 이상 없어지고 있고, 메이시스 백화점도 계속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백화점은 꽤 선방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EJ 데스크에서 시진핑 방안에 따른 어떤 그 속뜻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아무래도 이제 사드 사태는 익스큐즈 돼서 중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매출은 작년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며칠 전에도 왜 인천에 그 중국의 어떤 기업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 일 잘한 사람들한테 포상관광이라 그러나? 포상관광으로 인천에 갑자기 5,000명이 입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단체 관광도 올해는 활발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중국 특수를 좀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초저가로 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뭐 초저가나 혹은 뭐 새벽 배송 같은 온라인과의 연계, 이런 걸로 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백화점은 이제 명품 베이스로 해서 다른 전략들을 취하면서 차별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 백화점의 노력에 어떤 종류의 노력이 있나,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백화점의 전략 첫 번째는 1층의 화장품 매장 없애기입니다. 백화점 하면 1층은 무조건 화장품 아닌가요? 그렇죠. 들어가면 뭔가 화장품 냄새도 나고, 좀 뭔가 아리따운 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팔면서 여기는 백화점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빨리 2층으로 올라가야겠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근데 기존에 이제 백화점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에디군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화장품이 백화점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기여도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약간 좀 애매하실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이렇게 상품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옷도 있을 거고, 신발도 있을 거고,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먹거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백화점을 구매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제품들도 많이 구매를 하더라. 전체적인 매출에 나오는 것 중에 꼭 구매하는 게 뭐더라. 그 제품이 화장품이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단일 품목만 팔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것까지도 팔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매출 기여도가 80% 가까이 되는데, 한마디로 그 얘기는 10명 중에 8명은 화장품을 사면서 다른 것도 사더라, 그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매출 기여도가 높은 게 식품이랍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1층에 화장품을 놓고 바로 지하층에 식품을 놓는 거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상품을 접근성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게 매장을 세팅했던 거였죠. 명품 같은 경우는 매출은 높긴 한데 객단가는 당연히 높겠죠. 근데 매출 기여도는 50%밖에 안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명 중에 1명은 백화점에 와서 명품만 산 다음에 바로 집에 간다는 거죠. 다른 쇼핑을 안 하고. 명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 기여도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객단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높은 게 화장품이었는데 이제 화장품 매장이 왜 없어지냐면 화장품 유통이 전체적으로 온라인과 우리가 말하는 H&B 스토어, 그러니까 올리브영 이런 데로 유통 채널이 바뀌면서 화장품을 이제 백화점에서 안 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매출 기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빼고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명품샵? 그렇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파리나 런던으로 1년에 몇 번씩 이제 출장을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백화점 1층에 명품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그러네. 얼마 그렇죠. 전에 롯데 잠실 갔는데 딱 그 테두리 부분은 다 명품이었는데 그게 좀 더 확대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상권이 기본적으로 되면 명품이 1층을 장악하고 있다. 네, 전체적으로. 1층에 화장품이 매장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테마형 전문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백화점 하면 좀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백화점의 패턴이 있잖아요. 뭐 지하에 식품관, 1층에 화장품, 2층에 여성 고가 의류, 뭐 3층은 여성 캐주얼, 4층은 남성, 뭐 5층은 남성 캐주얼, 6층 스포츠, 7층 식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백화점의 고정적인 어떤 그런 매장의 구성, 전형적인. 그렇죠. 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이런 형태의 매장을 가진 백화점도 있지만 이제 1층에 화장품을 없애고 1층에 명품을 도배한다던가 혹은 더 프리미엄 지역 같은 경우 뭐 대한민국은 강남이 되겠죠. 그런 경우 1, 2, 3층을 명품으로 다 채워버린다던가 뭐 혹은 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 뭐 예를 들어 김포 같은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주라기 특별전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쓴다던가 뽀로로 모두 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과 상권에 따라서 특색 있게 매장을 구성을 하고 예전처럼 동일한 형식으로 전국의 모든 백화점이 똑같은 매장의 형식을 갖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하고 뭐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러면 스마트 기기 편집샵 뭐 이런 걸 한다던가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으로 1층에 뭐 가구를 전면 배치한다던가 다 지역마다 상권마다 다르게 테마형 전문관 이런 컨셉을 시도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로는 어떤 체험 강화 그 다음 온라인과의 연계 강화를 둘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이랑 싸우긴 하지만 백화점도 온라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롯데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온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을 통합하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라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저도 이제 의류회사 뭐 십몇 년 일했는데 예전에 그렇죠. 저희가 항상 하는 게 경쟁사 가격 조사가 있어요. 네네. 그때는 그게 제일 싫었어. 왜? 백화점 가서 다른 브랜드 들어가서 하나씩 다 보면서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가격을? 바지가 제일 싼 게 얼마, 중시가가 얼마, 제일 비싼 게 얼마, 자켓이 얼마. 이게 너무 힘든 그럼 거예요. 막 다 적어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적으면 티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네, 눈치 보이니까 나가서 적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못하니까 뭐 한 매장에서 너무 그러다가 이게 뭐 신세계 강남이었는데 너무 눈치 보이니까 좀 하다가 못 보면 또 바로 또 택시 타고 딴 데로 넘어가서 같은 매장을 또 가서 보고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정말 편해진 게 다 온라인몰이 있어서 경쟁 브랜드를 다 온라인에서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접속해서 이제 쫙쫙쫙쫙 볼 수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온라인이 다 모든 브랜드들이 온라인을 시작한 거죠. 백화점 입점해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체험을 강화하는 거죠. 저희가 대형마트 홈플러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도 체험을 강화해서 왜 체험해보고 모바일로 사라 이런 것처럼 백화점은 체험해보고 모바일로 사라 이런 건 아니지만 체험을 어쨌든 강화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홈플러스와 전략은 좀 다른 게 백화점에서 체험을 강화하는 건 그냥 안 사더라도 놀러 와라. 백화점을 계속 방문하게 하려는 어떤 집계계에 또 사람이 어떤 견물생심이라고 보다 보면 뭐 사고 싶고 배고프면 또 뭐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험을 강화한다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의 전략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략이라는 거는 결론을 내본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엘롯데인가? 쇼핑몰에서 쇼호스트가 직접 롯데 백화점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으로 찍어서 쇼호스트가 롯데 백화점을 찾아가서 어떤 매장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옷을 입어보고 즉석에서 주문을 받고 이런 어떤 홈쇼핑이 아니고 그렇죠. 홈쇼핑이 아니고 홈쇼핑 형태네. 이걸 뭐 라이브 커머스
컨티뉴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걸 2번인가 3번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매출 규모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 살아. 그렇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시도네? 뭐 재밌다고 할 수도 있겠죠. 막 쇼호스트가 백화점으로 간다! 이러면서 무한도전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서 직접 자기가 다 입어보고 막 어쨌든 매장은 롯데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도 롯데백화점이니까 서로 뭐 협조를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어보세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또 매니저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프로핏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화점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초저가 위주로 많이 가는 데 비해서 백화점은 초저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백화점이 초저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플러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게 백화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년의 대위기 이후에 16년에서 19년 여기까지는 백화점이 그래도 꽤 선방해냈다. 선방의 가장 큰 이유는 명품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백화점의 어떤 변화 전략 이런 것들 때문인데, 결국에 이 명품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 국민이 명품을 살 수도 없고 명품이라는 거면 계속 팔릴 수도 없기 때문에 명품에만 올인하는 전략이 과연 맞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권 자체가 흔히 말하는 부촌에 있는 그런 상권들의 백화점들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는 것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 입지만 어떤 분들은 명품만 입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 그런 전략이 먹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전국의 모든 지역이 프리미엄 전략이 다 먹힐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강남이 아닌 그런 좀 프리미엄이 아닌 그런 지역에 있는 백화점들은 좀 쇠퇴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뭐? 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잘 팔리고 거대한 백화점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같은 듣보잡 레벨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화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카톡이 터진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그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얘네들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네. 하여튼 이 백화점에 한마디로 이 모든 이 뭐랄까 변화랄까요? 변화 전략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공간 혁신입니다. 공간 혁신. 아무래도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온라인과 다르게 말 그대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백화점의 가장 큰 전략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공간 혁신을 5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쇼핑을 안 해도 쉬러 오는 공간. 한마디로 직객을 유도하는 거죠. 자, 2번째, 독특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 그러니까 뭐 안 사도 된다, 일단 와라. 백화점 뭐 역시 직객을 유도하는 거죠. 자, 3번째, 10대 20대 직객이 가능한 공간. 요즘 뭐 1층에 뭐 카페를 만든다든가 이런 백화점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대 20대가 잠재적인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 20대가 백화점에 많이 와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객을 위한 거죠. 자, 4번째, 쾌적하고 여유로운 쇼핑 공간. 아무래도 백화점 프리미엄이 강하기 때문에 좁고 좁은 거를 막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 널찍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세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식품관을 대형화하고 강화한다. 뭐 사람이 맛집은 줄 서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도 정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길 가서 그걸 먹으면서, 저희가 화장품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장품의 매출 기여도가 예전에 가장 높았고 2번째가 식품이 높다고 하니까 그 식품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15년까지 대위기가 많았지만 백화점은 그래도 선방하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조사해보면서 상당히 좀 의외였다. 백화점 잘하네,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디군 뭐 첨언이나 마지막 질문?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백화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